이강인 탁구 게이트, 세대 갈등으로 바라봐야 할까?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이 탁구 게이트가 결국 세대 간에 아시다시피 두 선수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한 세대의 갈등으로 봐야 할까?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걸 세대 갈등으로 봐야 할까요? 이런 기사도 있어요. 황금 세대인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새 사령탑 내분 봉합이 바로 숙제가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고 그 이후에 이 내분이 생겨버린 국가대표 축구단의 재결합이 강력한 숙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시안컵 이후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넋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 코앞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월드컵 본선은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견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새 사령탑을 선임해야 한다. 정몽규 회장은 아직 새 사령탑의 국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감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안에 데려온다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해외 감독은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나라 국내 사령탑에 일단 맡겨서 위기를 넘기고 난 뒤 새로운 사령탑을 물색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새 사령탑 후보로서는 최용수, 홍명보, 황선옥 감독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황선홍 감독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을 이끌어냈죠. 만약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차기 감독 중 유력한 후보로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카리스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월드컵 예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선수 선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손흥민과 이강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팬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데 이강인의 광고도 철회되고 이강인의 SNS도 악플로 뒤덮였죠. 여기에 고참들은 여전히 이강인과 많이 껄끄럽고 일부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탁구게이트의 주축이 된 이강인을 비롯하여 정우영, 설영우 등의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축구협회는 직접 이들을 불러서 조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징계 형태로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화난 정서를 달래주기 위해서 더욱더 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 관계자는요, 이들을 모두 다음 대표팀에 소집한다라는 건 문제를 키우는 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예선에서는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을 제외하고 새 얼굴을 테스트하는 장으로 삼으며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흥민이가 형으로서 이강인이를 보듬어 안고 강인이 또한 최고 선배 흥민이 형한테 제가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단순히 보듬어 안고 말 몇 마디 주고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지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사태가 확실한 건 더욱더 불붙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조희연 씨가 손흥민 씨에게 갈등 푸는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갈등을 푸는 모범을 선보여라. 이게 참 말이 뭔가 요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 서울시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런 현실에선 공동체 구성원이 화해하는 법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다.
갈등을 푸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강인 선수와 충돌하여 손흥민 선수 손가락이 탈구됐다라는 기사를 봤다. 우리가 느낀 감동의 이면에는 복잡한 갈등과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전히 저는 스포츠 기사나 정치 기사를 보면서도 학교를 떠올린다. 학교에서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머지않아 사회에서 재현되곤 한다.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감히 축구대표단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실은 학교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다라면서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푸는 한 모범을 우리 사회와 학교에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경기 전날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4강 경기에서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넓은 품으로 보듬고 화해하여 아름답게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걸 손흥민 선수에게 또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살짝 들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보듬 않는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강인 선수는 많은 광고초와 심지어 이번 선발 경기에서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쿠팡 플레이 역시 손흥민 선수를 손절하고 만 거죠. 탁구 사건 이후에서 이 손흥민 선수와 직접적인 다툼이 있었던 이강인 선수의 얼굴이 원래 이렇게 나오던 이 경기 표지 화면에서 아예 이강인 선수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 쿠팡 플레이는요, 이강인의 이 사진 이미지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최근 이 논란 사태를 인식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이 많은 광고처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손절하고 있고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이 연일 식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급상승하고 있는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평일이 시작되는 이번 주에 또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이번 사태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또 이강인 선수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유명해졌다고 가족 회사나 차리고 말이야.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거죠. 한국 축구판 지금 하는 짓이 정치판의 복사판이다. 선후배도 없고 서로 책임 회피만 급급하고 내 탓은 없다. 조금 떴다고 아나무인에 가족 회사나 차리고 축구장에 번거지 쓰고 패션쇼나 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렇게 축구를 하니 이길 수가 있겠나. 글쎄요, 저는 뭐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정치인들조차 이강인 선수 사태를 이때다 싶어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 사태인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사태에 대한 영상을 올리니까 너 같은 유튜버들이 문제를 키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 영상의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기껏해야 40만 조금 넘은 조회수가 답니다. 왜 제가 기껏해야라고 말씀드렸느냐?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뉴스는요, 뉴스 언론사 KBS, MBC, SBS, JTBC 이곳에서 올린 영상들 조회수가 훨씬 높습니다.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 유튜버들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연예계건 사회적 이슈건 절대로 제가 먼저 나서서 누구를 저격하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무언가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건 잘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들만 다루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사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문학 칼럼에서는 축구와 국민 영웅에 대한 기대라는 글로 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칼럼니스트는요, 최근 필자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가장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탑플레이어 손흥민과 슛돌이로 알려진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컵 경기 중에 충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한국 축구 기세에 눌려온 중국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오히려 다툼을 부추기고 있다. 아시다시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선수 간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이 충돌이 있은 뒤 손흥민 선수가 먼저 이강인 선수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해야 할 찬스를 엉뚱하게 황인범에게 하게 됐고 결국 실점까지 하고 말았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두 선수 모두 국민적, 국가적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축구협회 역시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존경을 받는 과거의 축구 영웅들 가운데 이강인 선수에게 고언을 해줄 선배조차 없는 것인가,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축구 악동으로 전락하게 된 이강인의 현실은 역시나 나락으로 가고 있다. 복귀전에서 팀 내 최하위 평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 축구 악동으로 이미지가 전락한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거운 상태다. 최근 아시안컵 항명 사태로 인해 이강인 관련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리그에 복귀한 그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18일 프랑스 매체인 겟 프렌치 풋볼은 이강인에 대해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인 4점을 주면서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그에게 오른쪽 윙은 맞지 않았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골은 없었지만 서로 격려한 손흥민, 황희찬.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최근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울버햄튼 아시다시피 최근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아이러니하게도 코리안 더비로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 형제에는 살아있다.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있고 황희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 경기가 끝난 뒤 대기실 복도에서 두 선수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훈훈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앞에 보면 경기가 끝나자마자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서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무기력한 경기력, 탁구 게이트로 인한 내분, 한국 축구가 혼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가 큰 관심을 모았고 결국 역대 가장 힘들었던 한 주라고 패배하며 고개 숙인 손흥민 선수이지만 그 와중에도 황희찬 선수와 훈훈한 장면을 보여주며 축구팬들은 안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경기 이후 그라운드에서 특별히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경기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다. 너무나 보기 좋았다. 이것은 마치 과거 캡틴 박지상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똑같이 리그 경기 중 손을 맞잡은 이 장면이 월드컵의 신화를 기억하고 있는 온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훈훈함을 전달했던 명장면입니까?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두 사람 사이에서 재현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손흥민 선수가 비판받는 것보다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비판받는 게 지금 여론상 흐름이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갈등 푸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캡틴 박으로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손흥민 선수가 멱살까지 잡았을까, 이러한 말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단독 기사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강인 측 스페인으로 첵스 초코 사달라고 배달까지 시켰다. 자, 첵스 초코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강인이 국내 광고 협찬 마케팅 활동을 대행하던 에이전시 A사에 시리얼 심부름까지 시켰다. 이거 제가 광고 고소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결국에는 이 시리얼까지 사들고 스페인에 심부름을 갔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를 맡았다라고 알려진 A사가 지난해 5월 이강인 선수에게 전달한 젠틀몬스터 협찬품과 이 과자까지 챙겨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당시 A사 측이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갑질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강인 측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협박이란 표현까지 쓰며 A사가 이강인 측을 괴롭힌 것처럼 묘사한 것에 대해 결국 분개함을 터뜨린 거죠. 직접 한국마트에서 과자를 사갔던 A사 직원은 이강인 선수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의뢰 입장인 처지였기에 스페인에서 뭐 필요한 거 없냐 체크까지 하여 과자까지 구입해 들고 갈 정도였지 어떤 일을 우리가 강권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 우린 오히려 철저히 의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이강인 선수의 과거와 근황 모습이 더욱더 많은 국민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강인 선수가 귀에 에어팟, 이어폰을 꽂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동료 축구 선수가 이어폰 빼라, 에어팟 빼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저 웃으면서 전혀 빼고 있지 않은 모습이 또 공개가 돼서 저렇게 동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말 나오는 중 오늘 18일 이강인 경기장 출근길 장면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낭트에 이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강인 선수의 출근 모습이 또 많은 분노를 야기했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아요. 공개된 영상에는 경기장에 출근하는 이강인의 모습이 담겼다. 이 중 논란의 여지가 된 건 이강인의 입모양이었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꽂아 넣은 채 휘파람을 불며 카메라 앞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를 본 다수의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타격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카메라 있는 거 뻔히 알면서 해도 너무하다라고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하여 안 좋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지는 본인이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댓글 내용 어떠실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강인, 손흥민의 패스 안 했다. 패배 원인 음모론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사실 유튜브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 이제는 YTN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들끓고 있고 여전히 식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방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패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평소 이강인 선수의 이 여론 자체가 좋았다면 이번 사태에 아마 옹호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사실 옹호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건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몸값을 합하면 수백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1,000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나라로선 불세출의 슈퍼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코리안 더비 패한 손흥민의 죄송하다 하지 마라, 해명해달라, 양측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국 시간 1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이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펼쳐졌거든요. 사실 토트넘이 울버햄튼 거의 이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 수년 전부터 이 토트넘 경기는 거의 매번 보다가 요즘엔 못 보고 있는데 이 울버햄튼하고 경기하면 천적이라고 할 만큼 손흥민의 토트넘은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이 아시안컵에서 활약을 펼친 두 선수 손흥민과 황희찬이 만나는 코리안 더비에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이 경기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울버햄튼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울버햄튼이 이길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토트넘이 승리를 해왔던 역사를 살펴보면 하필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만나는 이 순간에 이런 경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많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잘 준비된 팀이 승리를 가져간 것 같다. 마음은 아프지만
패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패배 뒤에 숨지 않고 성장하겠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찾아준 많은 한국인 팬들과 축구 팬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유난히 좀 담담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모습을 본 팬들은 요즘 죄송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지치고 상처받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좋은 말들만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안쓰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나도 눈물이 난다. 뭐가 자꾸 죄송하냐? 죄송해 말고 행복한 축구를 해달라. 언제나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반면 아시안컵에서 드러난 선수들 간의 갈등 문제에 그저 침묵만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답답함과 궁금증이 가득한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강인 선수와의 갈등에 해명 좀 해달라. 구설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입만 다물고 있냐? 왜 침묵하냐? 어린 선수 혼자 총대 메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냐? 이런 사태가 나오고 있다라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라고 한번 상상을 딱 1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스포트라이트와 잘하면 본전이에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는 순간 아주 그냥 국민적 비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국가대표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토트넘에서조차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린다라는 거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토트넘에서 연에 수십억에 달하는 연봉을 주잖아요. 이런 금액에 대한 부담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어린 후배에게 그것도 가격당했다라는 소문이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나오고 있는 얘기냐? 아닙니다. 아르헨에서도 주목한 탁구 게이트. 이건 마치 메시와 알바레즈의 대결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기사 보면 아르헨티나의 한 축구 해설가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전날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이 물리적 충돌에 빚어진 탁구 게이트를 리오넬 메시와 훌리안 알바레스에 비유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탁구 게이트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태에 한국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손흥민은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이고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 이미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비교하자면 최고의 스타와 대중의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던 유망주, 즉 메시와 알바레즈가 서로 다투게 된 격이다. 이 외신에 따르면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하러 가서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한국이 요르단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럴 때 축구계에서는 라커룸에서 생긴 일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정답이었다. 손흥민이 화를 못 참은 건지 아니면 엄청 착하다고 알려진 손흥민을 화나게 한 건지 모르겠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아르헨까지 번져나갑니까? 이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보면 이강인 선수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죠? 이강인 선수보다 손흥민 선수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두고 따져봤을 때 과연 잘못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과 아르헨까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라면 이거 힘이 나겠습니까? 심지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책임 있는 컨트롤을 했어야 하는 이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몇 달의 노력이 박살났다. 코치까지, 선수까지 다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위르겐, 클린스만 경질됐잖아요. 근데 함께 대표팀을 떠난 이 수석 코치, 이 왼쪽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던 코치마저 이번 경기 패배의 부진함은 손흥민과 이강인 등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중요한 경기 전날 탑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이 드자비를 하며 팀 내에 세대 갈등이 터질 거라곤 아무도 몰랐다. 감정적인 몸싸움은 당연히 팀워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훈련장에서만 봤지 식당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박살났다. 짧지만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긴 했다. 지난 몇 달은 언론이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 하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글쎄요, 뭐 감독이나 코치나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 결국 손흥민 선수가 절대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중립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니 왜 너는 손흥민 선수만 편애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상황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강인 선수가 가만히 있고 죄송스러워 하는데 멱살잡이를 했다거나 먼저 손을 날렸다거나 그랬다면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팀워크를 위해서 주장이 뭐라고 선배로서 꾸지람 몇 마디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손 날린 게 맞다.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됐죠. 하지만 이강인 측 변호인단에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차후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은 수일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이거 중립적으로만 놓고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실제 손을 날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고참 선배들과 이 탁구 3인과의 격렬한 몸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는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에 탈구된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땠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친 손, 울버햄튼전 극도의 부진을 보였다. 결국 토트넘은 챔스 진출 경쟁에서 삐끗하고 말았다. 이 선수의 멘탈이라는 건요, 운동선수들은요, 오죽했으면 이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오늘 양말을 왼쪽으로 신었는데 경기가 잘 안 풀렸어. 그러면 절대 그 다음날부터 왼쪽에 양말 먼저 신지 않습니다. 오른쪽부터 신죠. 그런 정도로 징크스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운동선수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타가 쏟아지고 있으니 이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한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스타일입니까? 오히려 자기 탓을 더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주장인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잘 타일러 볼 걸. 이미 우리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화제가 돼서 괜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이 모든 것이 심적인 압박감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냈다라고 최근 인터뷰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결국 최하평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는 논란 이후 첫 출전을 했죠. 탁구게이트 논란 이후 이강인은 첫 출전을 했다. 무려 팀 리그 경기를 61분이나 소화했습니다. 그럼 뭐 거의 전반전이건 후반전이건 거의 다 뛰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까지 경기를 뛰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PSG,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해서 이 출전 리스트에서 명단 제외를 했던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이 당연히 한국에서는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좌중에도 모자랄 판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정말 많았어요. 최근 이강인 선수가 인스타그램 활동도 하고 있는 게 목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축구 선수로서 돈을 받고 프로 선수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 경기에 나온 것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이강인 선수에 대해 많은 여론은 너무나 냉랭해졌다라는 겁니다. 하극상 논란의 이강인 지우기? 선발인데도 중계 자막도 안 나왔다. 기사를 보면요.
최근 하극상 중심에 선 이강인이 국내 중계 자막에서 얼굴과 이름이 사라지는 굴욕을 겪게 되었다. 충격적이죠. 이강인 선수 경기라면 국내에서는 난리 나면서 중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와의 사건이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무려 61분을 뛰었고 선발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날 경기에 나간 팀 승리에 힘을 보탠 이강인은 경기 외적으로 큰 굴욕을 겪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상단에 자리한 스코어보드에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에 대한 여부조차 표시하지 않았고요. 보통 경기 전 중계 예고 화면에 이강인의 얼굴이 거의 매번 등장했다라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뛰는 날이면 중계 화면 상단 스코어 보드에는요, 그의 얼굴과 함께 선발 출전 여부가 매번 표시됐기 때문이죠. 결국 하극상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매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이 영향은 광고계까지 번져나갑니다. 이강인 모델 기용한 기업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자, KT죠? 이 KT의 이강인 선수의 이 광고 현수막이 싹 다 철거됐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들이요, 엄청난 곤혹을 겪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엄청난 불매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비단 KT뿐이냐?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해외 촬영까지 갔는데 아라치 치킨 결국 이강인 광고 영상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해외 가서까지 촬영한 이 광고 영상을 결국 많은 국민들의 이 불매 운동 때문에 이 광고 영상마저 내리게 됐어요. 이 금액이 어떻겠습니까? 천문학적 단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강인 포스터를 내린 KT. 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광고 모델은요, 돈을 미리 받는 개념입니다. 이 광고편을 제작하고 나서 돈을 받는 경우보단 보통 광고비를 받고 이제 광고 영상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위약금 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데 이 이강인 선수가 연예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축구 스타로서 연예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평판 지수 같은 걸 볼 때면 여기에 항상 이 축구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이 포함되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맺은 이 광고계 계약이요, 단위가 엄청 날 겁니다. 적게는 수십억, 위약금은 그리고 보통 광고 계약비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배수의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천문학적 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강인 선수 지금 이렇게 광고계에서 손절이 되고 있다면요, 이 위약금 분명히 지불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계약 조건에 스스로의 과실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요,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하나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주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 광고 모델을 굉장히 고심해서 뽑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 역시 얼마나 많은 광고를 찍었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광고계에서 손절이 없네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광고계에서 손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론이 얼마나 서로 전혀 판이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중립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와 있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아쉽게도 이강인 선수가 좀 더 해명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태로만 흘러가면 이강인 선수 결국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까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PSG에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판매되지 않고 인기가 하락하고, 그러면 PSG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겠습니까?
클럽 축구팀에서도 퇴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이강인 선수가 현명한 대처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도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 수수료는 50만 원, 넥슨 광고 10억 알파 플러스를 받은 이강인의 제안. 야, 무슨 말일까요? 기사를 빨리 읽어보니 축구대표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가 광고 협찬 마케팅 대행사에 수수료로 50만 원을 제시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다. 국내에 별도의 에이전시가 없었다라는 이강인 측 주장과는 달리 국내 에이전시 역할을 했었던 A사와의 구두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강인 측도 인정했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17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지난해 3월경부터 7월 중순까지 국내 광고 협찬, 섭외와 진행을 담당했던 A사의 대행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알리면서 A사의 프로젝트 진행 비용에 대한 정산이란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대표님에게 이강인 선수 측인데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정산 비용 50만 원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4일 새벽 때 이 여러 광고 프로젝트 A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후 실제로 이강인 측은 A사가 진행한 광고 섭외 중에 가장 큰 건인 넥슨과의 광고 모델 건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광고 협찬을 이 대행사 없이 직접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사실 이미 광고 대행을 맡겨놓고서는 갑자기 본인들이 직접 계약을 해버렸다라는 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강인 측은요, 넥슨과의 최종 계약은 이강인 측의 A사에 대행 해지 통보를 한 지난해 7월 중순 이후인 8월경에 이뤄졌으며 A사는 최종 계약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A사 측의 주장은요, 이강인 측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넥슨 광고를 이강인 측이 강탈한 것이다. 수수료 10%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 이강인 측은 A사가 진행한 조건대로 계약되지 않았다. 수수료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지금 내보내게 된 것이죠. 최종 계약 조건은 A사의 제안 내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다른 건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에는 그 이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던 바에 따르면 A사가 국내 에이전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국내 회사였어요. 그리고 관련 이메일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강인 측은 설령 구두상으로 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본 이메일로서 선수 측에서 해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대행 권한이 소멸하게 된 거다. 말이 전혀 다르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이 A쪽 대행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약해주던 거 갑자기 우리 빼고서 했다. 수수료 내라. 이강인 측은 아니다. 다른 계약건이니까 50만 원만 주겠다.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강인 측 이 변호사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서로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A사는 조용한 합의를 바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커지고 말게 된 것이죠. 결국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고 한편 이강인 측이 국내 에이전시로 올해 1월 새로 선임한 이 유한회사는요, 이강인 가족이 세운 법인 회사로 확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강인 측은 A사와의 분쟁을 알리면서도 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거죠. 여기에는 아버지가 대표, 어머니가 이사, 누나가 감사로 선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지금 새롭게 터지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거 광고 계약 관련 사기건으로 지금 민사소송이 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보니 A사 측은요,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소송전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에 대한 대한체육회 민원까지
접수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대한체육회에서는요, 체육인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비위 사실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만큼 대한체육회 역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히게 된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